시청자분 상담해 주신 모 원장님은 스트레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좀 다방면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양방에서는 혀의 병이면 구강 내에 어떤 구강 건조증이라든지 혹은 당뇨라든지 이런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도 이제 혀의 통증이나 어떤 건조감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심리적인 요인도 많죠. 근데 한방에서는 이 혀는 심장의 어떤 상태를 반영하는 그런 장기거든요. 그런데 혀의 병을 일으키는 거는 첫 번째로 심장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거 아니면 사실 이 화병이라는 거는 지금 어머님이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당연히 화병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화를 다스려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위에 열이 있을 때는 혀에 자꾸 이렇게 설태라 그러죠. 뭐가 두껍게 낀다거나 또는 구취까지 같이 동반한 경우는 심장의 화만 꺼서는 안 되고 이때는 위의 열이거든요. 위의 열을 끄는 치료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화 중에서도 심장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화 말고 몸에 물하고 불의 밸런스가 깨져서 화는 그냥 정상인데 몸에 물이 말랐을 때 뜨는 열을 허열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허열을 잡아주는 거는 찬 약으로 화만 꺼서는 안 되고 보음을 시키면서 물을 보충을 하면서 화를 잡아주는 자음청열요법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혀의 병이면 그냥 무조건 간단하게 화만 끄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이게 위열인지 심장의 환지 아니면 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허열인지를 잘 원장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약을 쓰시면 되고 또 침을 맞으시면 되는데 사실 약값이 부담스럽다고 하시지만 이게 진단만 정확하게 나오면 굳이 비싼 첩약이 아니라 한의원에서 구비된 보험이 되는 약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연세가 65세가 넘으면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게 정말 뭐 2, 3천 원 정도로 해결이 되니까 이 치료는 사실 화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게 쌓였던 게 폭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 기간을 조금 길게 잡으시고 치료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아까 어머니께서 매운 거를 드시면 따갑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혀의 병은 굉장히 생활 관리도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운 거라든지 짠 거 같은 자극성이 있는 거를 일단 최대한 드시면 안 되고 싱겁게 굉장히 자극이 없이 식사를 하셔야 되고 커피라든지 혹시 술 같은 거 열을 조장하는 음식도 좀 삼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 이제 비타민 B가 부족한 경우에도 사실 이게 혀에 좀 안 좋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B가 보강되는 음식을 조금 드시도록 하고 그런 영양제를 드실 수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그 발바닥에서 열 나는 게 원인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거 좀 네. 상담해 드리려고 몇 가지만 확인을 조금 하겠습니다. 혹시 네네. 발바닥이 아프진 않으세요, 평소에? 네, 아프진 않고 혹시 네. 피부가 건조하다거나 변비가 있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으시고 땀을 많이 흘리시는 체질이세요? 땀은 그렇게 잘 안 흘려요. 잘 안 흘리시고 그다음에 네. 주무실 때 푹 잘 주무세요? 잘 때 그래 초진게 잠이 잘 그렇게 안 와요. 잘 안 드시고 혹시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세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신데 수면에 약간 좀 깊은 잠을 원래도 잘 못 주무셨네요. 네네. 네네. 그러면 일단 사실 이 한방에서는 발바닥에서 열이 나고 그런 증상을 한방에서는 심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심장하고 손바닥, 발바닥까지 포함해서 5개의 네. 심장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걸 오심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발바닥에 열이 나는 거는 심장에 열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했던 거는 심장의 열이 진짜로 화가 쌓여서 있는 열인지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물과 불의 밸런스가 깨져서 물이 부족할 때 생기는 허열인지를 제가 조금 상태를 확인을 해봤는데 네. 실열인 경우에는 아버님처럼 혹시 수면의 질이 조금 안 좋거나 깊은 잠을 못 주무시거나 혹시 가슴이 좀 답답하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 발바닥에 열이 나는 증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 또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혹시 피부가 건조하지 않나 혹시 변비가 있지 않냐고 여쭤봤던 거는 혹시 몸에 음액이 부족해서 열이 나는 경우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거는 아니시라고 그런 걸로 봐서는 음액이 부족해서 나오는 허열이 아니고 아버님은 어떤 화로 인해서 심장에 화가 쌓여서 생기는 그 오심열인 것 같아요. 발바닥에서 열이 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 혈액순환이 돼서 그런 건 아닐까요? 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건 뭐 아닐까요? 이게 뭐 원론적으로는 뭐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그거는 상태인데 왜 혈액 순환이 안 되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액 순환이 안 되는 원인은 사실 심장이 가장 튼튼하게 이 박동을 해서 말단까지 혈액을 이렇게 공급을 해야지 뭐 통증이라든지 건조한다든지 아픈 증상이 없는데 심장에서 네. 화가 찌눌렸기 때문에 이 심장의 역할을 못해서 말단까지 이게 정상적인 순환이 안 돼서 결국 심장의 화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심장의 화를 꺼주는 침 치료로 우선 받으시고 아니면 병원에 가시면 심장열을 끈 황련해독탕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보험이 돼서 그 큰 비용 없이도 드실 수 있으니까 황련해독탕 처방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침 치료해서 전체적으로 심장의 화를 꺼주시고 그다음에 혈액순환도 도모를 하시면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아버님. 지금 이제 72세 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혀의 통증을 앓으셨는데 이걸 이제 양한방 어디에 가서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니까 좀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이제 두 분 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우선 우리가 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혀라는 곳이 원래 일반적인 우리 피부랑 좀 다르게 보호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공간이에요. 이 혀라는 곳은 원래 미각, 맛을 느끼게 되어 있고 또 통각 이런 이제 감각을 많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신경들이 많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상처가 조금만 나도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 이 통증이 굉장히 오래되니까 당연히 수면 불량이나 뭐 수면 불량이 원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또 이제 혀 통증 때문에도 수면 불량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변증해서 치료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혀가 이렇게 갈라진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혀 끝이 조금 많이 힘들다고 하셨고 또 혓바늘이 많이 돋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내가 이제 심장이 열이 많다는데 그냥 따갑기만 한다고 심장이 열이 많은가 그런 건 아니고요. 혀 중에서도 혀 끝 부분에 또 그것이 붉게 되면은 우리 한방적으로는 조금 상초, 우리 몸 중에서는 조금 이쪽 심폐 부분에 조금 열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혓바늘이 자주 돋거나 구내염이나 구강염증이 많이 생기는 것도 한의학적으로는 열이 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열인지 허열인지는 조금 판단하기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또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혀의 또 탄력성을 또 따질 수가 있는데요. 혀의 양끝 모서 가장자리를 보면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치은이라고 하는데 울퉁불퉁한 것들이 가끔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혀가 갖고 있는 탄력성이 떨어져서 치아나 잇몸에 눌려서 혀가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혀를 통해서도 우리가 몸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혀 통증이 심하다면 내 몸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또 지금 뭐 많이 갈라지진 않으셨다고 했지만 수면 불량이 오래되면 수면 불량이 오래된 분들의 혀를 보면 혀가 이렇게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혀를 둘러싸고 있는 설태라고 하는 이 두꺼운 하얀 것들이 되게 두껍게 쌓여 있는 것들도 보이거든요. 우리 지금 어머니가 어느 정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제 체열 검사 같은 것들을 했을 때 혀에 두드러지게 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 분명히 열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열인지 허열인지는 조금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의원에 가시면 그냥 무조건 침만 맞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실열이라면 실열을 꺼주고 우리 체강의 열을 내려주는 약을 드시거나 치료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진액이 너무 부족해서 혀를 통해서 내 몸에 진액이 부족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사인이라면 그 진액을 조금 채워주셔야 되겠죠. 요런 이제 혀의 불편함들을 이제 양방에서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해서 일종의 신드롬으로 보고 이것들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혀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단순히 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혀를 비롯한 잇몸, 또 구강 안쪽, 그다음에 이 점막들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붉고 염증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한테 더 많이 나타나고요. 또 나이대에서도 갱년기에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발병률의 모습들을 보더라도 이제 스트레스가 좀 더 많고 이제 심장의 화가 좀 더 치성하고 또 감정 기복이 좀 더 심하고 호르몬 변화가 급격한 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래 지나셨기 때문에 그냥 하루 이틀 치료한다고 이걸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굉장히 힘드시고요.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 한방 치료가 무조건 비싼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보험약 중에서 황련 해독탕이라는 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심려를 시켜주고 보험을 하면서도 보험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지 않으니까 이런 치료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추가로 약제로 좀 설명을 드릴 것이 맹문동이라는 약제입니다. 원래 맹문동이나 천문동 이런 이제 문동이라는 붙은 이런 약제들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입안이나 상처 쪽이 진액이 부족한 분들에게 굉장히 다용하는 약제고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진액 소모가 많을 때도 활용하는 약제니까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니 부위가 주로 어디실까요? 부위가 저 다리 쪽에, 하체 쪽이신가요? 하체 쪽에 그리 많이 있어요. 아, 하체 쪽으로요. 원래 좀 많이 서서 일하시거나 오래 네. 서 있거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아니, 초보라서 그런 건 없고, 예. 아, 네네. 그냥 주무시는 뭐 건 좀 어떠세요? 수면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스트레스를 한테 많이 받았어요. 아, 편안하긴 한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밥맛도 없고 이래가지고, 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 아, 식사를 제대로 좀 잘 안 하셨군요. 예? 식사를 제대로 좀 안 예, 하셨군요. 예, 밥을, 했지. 밥도 밥맛도 없고 이래가지고, 네. 스트레스는 좀 심하고 네. 이래가지고. 몸무게는 몇 킬로신가요? 예, 58이에. 58. 지금 키가 얼마시고요? 58이에. 58. 몸무게가 작진 않으신데요. 어머니 색소 자반증이라는 건 혈관이 잘 터진다는 소리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 네, 뭐냐 하면 원래 혈관 안에 혈액이 잘 움직이면서 혈관이 이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 근육이랑 이제 혈관 자체의 힘을 통해서 심장에서 나왔던 피가 다시 심장으로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특히나 아래쪽에 있던, 그러니까 이제 위쪽에 있는 팔다리보다는 다리 쪽에서 이 심장으로 다시 몸이, 혈액이 다시 올라가는 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예, 그러면 이건 정맥의 판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극을 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근육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아야 이 근육의 힘으로 다리가 쭉쭉 혈액을 올려서 심장 쪽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혈액이 밑으로 많이 처집니다. 그러면 혈관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혈액이 자꾸 밑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고 잘 올라가지 못하면 혈관이 부담을 받아서 혈관이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출혈이 생겼기 때문에 안에서 생긴 출혈이라서 시퍼렇게 멍처럼 보이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어머니 저희가 한방적으로 말했을 때 혈을 만들기,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혹은 진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먹어서 비위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야 그 비위장의 기능을 통해서 다시 심장의 기능이 또 원활해지고 그걸 통해서 이 다리에서도 팔다리에서도 혈관이 튼튼해지는데 어머니 오랫동안 식사를 잘 안 하시고 이러면 기운이 딸린다, 기력이 처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되면 이 혈관을 잡아주는 기운도 같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약해지면서 이 혈관 안에 있던 세포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더만은 예. 네. 그 안쪽에서는 의사님이 안쪽에는 그리 자반증이 없답니다. 네. 그 대장 쪽에는. 네, 대장 쪽에는 그쵸, 다행이죠. 예. 그 장기 안에는 혈관이 다행히 터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다리에 몸에 체중의 부담을 많이 받는 부위들이 자꾸 터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들도 함께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양방에서 혈관을 좀 튼튼하게 하는 약을 드시겠지만 한의학적으로는 이것이 기력이 없을 때, 기운이 처졌을 때 혈관이 잡아주는 힘이 약한 거니까 이런 출혈을 잡아주는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방적으로 같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랑 끼니 새끼를 절대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럼 기름기는 안 좋을까요? 네, 당연히 기름기는 좋지 않고요. 기름기는 혈관 자체를 너무 탄력이 떨어지게 하니까 기름기 있는 거 드시지 마시고 한식 위주로 식사를 꼭 챙겨 드세요. 예. 네. 그럼 한약도 도움이 됩니까? 예, 한약도 도움이 되니까 한의원에서 꼭 같이 상의하시고요, 어머니. 네, 한방적으로 이 결흉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네. 결흉이라는 건 가슴이 울체돼서 뭉쳤다는 뜻인데 아까 이제 아주 마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길경이 오히려 해가 되지만 흉격에 압이 꽉 차 있고 기름지고 이 체강이 압에 차 있는 분들은 이 답답한 가슴을 씻어주고 내려주는 데 또한 길경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길경 지각탕 같은 것들로 흉격의 압을 내려주고 결흉을 치료하는 데 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이제 혀 통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오랫동안 고생을 하셔서 여러저런 이제 치료를 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하시니까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한의원에서는 어떤 구내염이라든가 이런 혀 통증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흔히 말해서 입병, 혀병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스트레스나 심장의 열하고 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속을 크게 좀 끓이셨다든지 아니면 좀 배려심이 있으셔서 하고 싶은 말을 막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속에 좀 쌓아두셔서 속에서 마음을 끓이시는 분들이 이런 입병이 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병들을 잘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혀는 설자 심지묘라 그래서 심장의 싹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혀 상태를 보면은 심장의 상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진이라고 해서 몸 전체 상태를 좀 비교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사진상에서는 지금 혀끝이 빨간 모습 보이시죠? 혀끝이 빨갛고 혓바늘이 돋아 있는 모습, 그냥 심장열이 나온 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심장열이 있을 때는요, 한약에서는 심장열을 끄는 쪽으로 한약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침 치료를 통해서도 심장열을 좀 내려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기도 해요.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이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다, 또 입병이 있으신 것 같다 하면은 제가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꼭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혈자리 몇 개를 눌러보는 것도 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전중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 양 젖꼭지 가운데, 유두 사이 가운데 보면 전중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제 기가 울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화병이 있다거나 스트레스 받으실 때 이렇게 꾹 눌러보시면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보통 남성분들은 잘 안 아프고요. 좀 속 많이 끓이신 여성분들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눌러서 좀 확인을 해보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소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수소음 심경, 심장의 경락이 지나가는 소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 팔꿈치 안쪽에서 1cm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심경의 하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꾹 눌러보시면은 또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심장에 부담이 있다거나 아니면 심장에 열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근육통 있으신 분들 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침을 놓거나 아니면은 피를 빼줘도 좀 굉장히 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침 치료, 한약 치료를 하시면은 좀 분명히 좋아지시는데 이게 좀 오래되신 분들은 금방 좋아지지는 않고요. 조금씩 좀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감초가 좋아요, 감초. 그래서 감초 달인물을 입안에 가글처럼 해가지고 하시면은 이 병에 좀 효과적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약간 속 끓이시고 하신 분들은 예전에 좀 쌓였던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평소 생활 속에서 좀 스트레스 받으셨던 거를 조금씩 풀어내면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같이 하시면은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시는 맛이 있으시니까 꼭 한의원에서 상담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한약하고 건강기능식품하고 이제 구별을 지을 때요.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좀 부작용이 좀 덜하고 그다음에 누구나 좀 먹을 수 있는 약들을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고요. 한약은 이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한의사가 진단을 하고 이 사람이 이 한약이 잘 맞을 것 같으니까 처방을 하는 게 한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옥고나 공진단이 참 뭐 몸에 좋고 뭐 피로 회복에 좋다고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은 이것도 몸에 맞춰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홍삼 같은 경우도 뭐 혈압이 아주 높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짧게 드시는 건 상관없어도 장복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경옥고나 공진단 같은 경우도 한의원에서는 이제 환자 상태를 보고 이 환자가 뭐 간이 필요하다거나 하면은 이제 어떤 공진단이나 이런 거를 처방을 하고 어떤 진액이 부족하거나 폐기능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경옥고를 처방을 하고 어떤 이런 구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를 면밀히 보고 파악을 하는 게 이제 한약이고요. 아마 이제 약국에서 파는 거는 이제 한약이라기보다는 어떤 제품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을 구입하시는 거는 이제 어떤 정확하게 진단이 된 이후에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어떤 본인의 몸 상태를 조금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들은 목이 좀 안 좋으실 때 네. 배즙 같은 거 드실 때 또 도라지 같은 거 넣어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쵸. 어떤 도라지랑 배즙이 궁합이 잘 맞고요. 그다음에 어떤 궁합이 잘 맞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길경 미고료인종 제약 상승 계융홍이라고 길경의 약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약 상승, 약성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길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과 붙었을 때 약성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아까 같이 어떤 길경이랑 어떤 배즙이 만나면은 배즙이 폐를 윤택하게 해주고 진액을 보충을 해줘요. 근데 이제 어떤 길경이라는 약재가 상승을 시켜줘서 목까지 좀 도움을 주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감길탕이라고 있습니다. 감초와 길경의 조합인데요. 마찬가지로 인후통에 많이 쓰입니다. 어떤 감초의 소염 작용을 통해서 목구멍의 인후통을 많이 좋아지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도라지 무침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이제 매운 걸로 해가지고 나물 많이 먹는데 어떤 매운 맛이 발산하는 작용이 있어요. 매운 거 많이 먹으면 땀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길경이 위로 끌어올리는 성질과 궁합이 잘 맞아서 어떤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좋고요. 오래된 산 도라지는 산삼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경을 잘 드시면 좋으시고 요새 이제 실험적으로는 항암 효과라든지 항염증 효과, 그 다음에 혈당 및 고지혈증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혓바닥이 많이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상 아파요? 예. 얼마나 약을 됐어요? 발라도 낫질 응. 않아요. 어떤 걸 좀 바르셨는데? 약을 어머니 처방 받아서 바르신 거예요? 처방 발라서 발라보기도 하고 약국에 네. 그냥 사보기도 하고 약국에서 사보기도 약도 하고. 사 먹어보고 네. 또 한의원에 갔더니 네. 저 혓바닥에 사진을 찍어보면요 네, 예. 저기 속에서 열이 올라서 그랬다고 침을 맞고 치료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어머니 그 속에 네. 열이 있다고 했는데 침만 맞으라고 했어요, 우리 한의원 원장님께서? 아, 약도 좀 먹으라고 그랬는데요. 네. 내가 치료를 하다가 그냥 또 저가 안 갔어요. 아이고 어머니 그거는 속에 열이 있다고 이미 진단 받으셨잖아요. 네. 이따가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해주실 건데 혓바닥에 문제가 있으면 첫 번째로 좀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어머니 요즘에는 신경 써서 어머님이 말고요. 네. 저기 입안이 그냥 말라 건조해. 네, 그런 것 자체가 열이 떠서 그런데 하여튼 우리 심장에 열이 떴을 때 그렇게 혓바닥이 마르고 건조하고 혓바늘이 돋고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어머니 보니까 내과 가서 뭐 약도 먹고 약도 발라보고 다 좋은 걸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한의원에 가셔서 침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돈이 들더라도 약을 먹는 게 좋아요, 어머니. 예. 예, 약 먹으면 제가 봤을 땐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께서 몇 년 전에 또 약을 좀 한 달분은 먹어봤어요. 어머니가 한 달만 먹어서는 안 돼요. 먹더라도 좀 날 때까지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셔야 돼요, 어머니. 가격이 좀 있어서 그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어머니 열을 꺼주는데 침만 가지고 자극한다고 그게 꺼지겠냐고, 어머니. 오히려 더 저항돼갖고 어머님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약 먹으면서 좀 해결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머니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뭘까요, 그게? 원인은 열이 어머니 나서- 심장의 열이야, 어머니 심장의 열, 스트레스. 너무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때 어머님이 이제 이 병이 생기기 이전에 너무 많은 것들 뭐
안 좋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어머니 스트레스. 제일 많은 게. 스트레스요? 예. 우리가 네. 뭐 맨날 스트레스라고 그래서 지겹다고도 하는데 스트레스가 맞아요, 이거는. 스트레스가 네. 확실히 맞고 그게 내 몸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어머님 이제 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좀 그 부분. 제일 중요한 거는 어머님이 가셔가지고 약 먹으면서 치료를 하셔야 돼, 이거는. 예, 우리 다시금 한의원 찾아가셔서 혓바닥 사진 다시 찍고 원장님이랑 상담하고 그 원장님이랑 잘 상담해서 그거에 맞는 약을 좀 지어서 드세요, 어머니. 그리고 나머지 우리 다른 원장님들이 또 준비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도 잠을 예. 못 자요. 저기 예. 약을 먹어야 잠이 와요. 그것도 어머니 예민해서 그런 거잖아요. 딱 맞아, 어머니. 그것도 약 먹으면 다 해결되니까요. 믿고 우리 그쪽 원장님 처방을 믿고 한번 맡겨서 보세요, 어머니. 그렇게 해서 치료를 네. 받으세요. 네. 이거는 양방 쪽보다 확실히 우리 한방 쪽이 좀 우세하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나머지는 또 우리 원장님들이 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것도 네. 쭉 시청을 해주세요, 어머니. 기경하면 환자분들도 잘 알고 계세요. 기관지 질환에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뭐 기관지가 안 좋을 때 길경을 도라지를 뭐 꿀에 재웠다가 차처럼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걸 씹어 먹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기관지 질환 말고도 아까 전에 우리 박소연 원장님께서 브리핑 하실 때 위궤양 환자가 먹으면 장복하면 안 좋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도라지 안에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건 인삼에도 많이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 사포닌이 비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궤양뿐만 아니라 식도염이 있거나 염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이 사포닌을 먹게 되면 이렇게 속이 쓰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막 씻으면서 내려가거든요. 거기에 붙어가지고 염증 부위에 붙어갖고 이렇게 막 긁어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뭐 길경이 들어간 약을 먹거나 인삼이 들어간 약을 먹었을 때 한약을 먹었을 때 좀 속이 쓰리다거나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꼭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뭐 증상들이 있거나 할 때 좀 알려주시고 길경은 뭐 기본적으로는 기관지 아까 전에 뭐 진통소염 있고 배농작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침 가래가 있을 때 감기에 걸렸을 때 먹으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